1953년 7월 한반도의 총성은 멈췄지만 남겨진 것은 거대한 폐허뿐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을 방문한 인천 상륙 작전의 영웅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잿더미가 된 도심을 바라보며 비관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이 나라를 복구하는 데는 최소한 100년의 세월이 흘러야 할 것이다. 그것은 예언이 아닌 선고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단 67달러.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희망이라는 단어조차 사치였던 대한민국. 하지만 우리는 그 100년의 저주를 단 20년 만에 깨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오직 인간의 의지만으로 일궈낸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위대한 대서사시가 지금 시작됩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이 가진 유일한 전략 자원은 오직 사람뿐이었습니다. 가난의 굴레를 벗기 위해 우리 청년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독일의 지하 1000m, 숨조차 쉬기 힘든 막장에서 흘린 파독 광부들의 땀방울과 병동에서 시신을 닦으며 버틴 간호사들의 눈물은 조국 근대화의 소중한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5년 역사의 거대한 분기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한일 청구권 협정입니다. 비판과 논란이 거셌지만 정부는 조상의 피값으로 받은 이 자금을 국가 재건의 마지막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 자본은 곧 국토의 혈맥인 경부고속도로의 아스팔트가 되었고 포항의 모래사장에 용광로를 세우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단행된 베트남 파병은 단순한 참전을 넘어선 국가적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브라운 각서를 통해 확보한 경제 원조와 장병들이 목숨 걸고 보내온 송금은 대한민국이 경공업을 넘어 중화학 공업으로 진역할 수 있는 거대한 자본의 댐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에는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거부했던 위대한 기업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최전선에는 철강 왕이라 불리는 기업가 박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철은 산업의 쌀이다. 박태준 회장은 이 확신 하나로 자본도 기술도 없던 황량한 연길만 모래사장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실패하면 우리 모두 우향우하에서 연길만에 빠져 죽자는 비장한 우향우 정신으로 사원들을 독려했습니다. 세계가 무모하다고 비웃던 포항 제철소는 오직 박태준이라는 기업가의 철저한 완벽주의와 목숨을 건 사명감 끝에 뜨거운 쇳물을 쏟아내며 세계적인 신화로 우뚝 섰습니다. 또 다른 거인 현대의 정주영 회장 역시 전설적인 서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권 지폐 한 장을 들고 무작정 영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조선소 부지조차 없던 시절 우리는 이미 500년 전부터 배를 만들었다며 세계적인 금융가들을 설득한 그 무모한 배짱은 기어코 거액의 차관을 이끌어냈습니다. 조선소 설계도도 없이 수주를 먼저 따내고 배를 만들면서 조선소를 동시에 짓는 이 믿기 힘든 신화는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 1위 조선 강국으로 만든 뿌리가 되었습니다. 시련은 기업가들의 영토를 넓히는 기폭제였습니다. 5.1 쇼크로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되었을 때 정주영 회장은 오히려 뜨거운 중동의 사막으로 진역했습니다. 낮에는 5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밤에는 모래바람과 싸우며 벌어들인 5.1달러는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강력한 연료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길을 만들고 끝내 그 길을 증명해냈던 거인들, 자원도 자본도 없던 나라에서 오직 기, 업가, 정신 하나로 기적을 일궈낸 뜨거운 용광로의 시대였습니다. 1980년대 대한민국 경제는 이제 단순한 제조업을 넘어 첨단 산업의 영역까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대한 전환점의 중심에는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고독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1983년 이병철 회장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도쿄 선언을 단행합니다. 자본도 기술도 없던 변방의 나라에서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반도체에 사활을 걸겠다는 승부수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비웃음 속에서도 내 조국이 살 길은 오직 첨단 기술뿐이다라며 전 재산을 내던진 그의 집념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 최강의 반도체 강국으로 만든 위대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광 뒤에는 혹독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97년 국가부도라는 IMF 외환 위기가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기업들이 쓰러지고 공장에 불이 꺼지는 절체절명의 순간,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부도의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전국의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파격적인 투자를 단행하여 대한민국이 IT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거대한 디지털 고속도로를 깔았습니다. 이 튼튼한 토양 위에서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혁신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질적 혁신을 앞세운 기업가 정신과 장롱 속 금을 꺼내 나라를 구하려는 국민들의 숭고한 저력이 맞물리며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IMF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지도자의 인프라 구축과 기업가의 불굴의 도전, 그리고 국민의 희생이 만들어낸 대역전극, 그것은 시련을 기회로 바꾸어낸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위대한 장면이었습니다. 2000년대 위기를 넘긴 거대한 거인은 이제 무형의 영토인 IT 제국으로 진역했습니다. 그 최전선에는 변화의 바통을 이어받아 혁명을 준비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있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그의 신경영 선언은 양보다 질을 우선하는 질적 혁신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반도체 신화를 스마트폰으로 확장하며 전 세계인의 손안에 대한민국 기술을 심어놓은 갤럭시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삼성을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초인류 기업으로 우뚝 세운 그의 통찰력은 대한민국을 세계 IT 시장의 절대 강자로 만들었습니다. 기업가 정신의 영역 확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은 2012년 모두가 반대하던 하이닉스 인수를 단행하며 그룹의 미래를 다시 한번 반도체에 걸었습니다. 당시 반도체 업황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반도체는 우리 그룹의 새로운 심장이라며 인수를 밀어붙인 그의 뚝심은 SK 하이닉스를 세계 최고의 메모리 기업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이러한 집념은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하는 HBM 반도체에 압도적인 초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위기 앞에 더욱 단단해지는 기업가 정신. 삼성과 SK라는 두 거인의 해안이 맞물리며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가 우러러보는 기술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혁신하고 끝내 세계를 정복해낸 위대한 승부사들의 시대였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예언했던 100년 중 이제 고작 70년이 지났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의 가난한 나라에서 전 세계 기술과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로의 대장정. 이 위대한 유산은 수많은 이의 희생과 눈물, 그리고 할 수 있다는 불굴의 의지가 만들어낸 승리의 기록입니다.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설계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바탕으로 더 위대한 다음 100년을 향해 당당히 나아갑니다. 기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